김어준 총수의 어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좀 궁금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도 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김용민 이사장이 쓴 김어준 평전, 그리고 김어준 총수의 각종 언론 인터뷰, 그리고 김어준 총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주로 이제 기존 미디어에 보도된 이야기, 지인들이 했던 이야기, 그리고 제 나름의 어떤 취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한 30 좀 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해외에서 여행 가이드를 잠깐 했다고 하는데, 그때 만난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는 뭐 그 괌에서 이제 선상 결혼식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바다가 보이는 낭떠러지 언덕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살다가 어느 날 불현듯 이 김총수가 좀 미국에 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막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이미 이제 그런 이 가정이라는 남편이라는 이 그런 하나의 틀 속에, 제도적인 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그때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의 1년 걸렸다고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 이혼하자라고 설득을 하는데 1년 동안 설득을 해서 1년 지나서 이제 이혼을 했고, 그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다 그 여성에게 줬다라고 합니다. 뭐 좋게 이렇게 헤어진 거죠. 김어준 총수에게는 이제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2009년도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입양한 이복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김어준 총수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 나온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어준 총수가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보수주의자였다, 뭐 조선일보보다도 더 보수주의자였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관련해서는 이 김용민 이사장이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큰 손, 강하다, 이렇게 해서 큰 손. 이 김어준 총수가 뭐 계란 프라이 먹는다 그러면 기본 10개 정도는 먹어야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머니가 뭘 할 때 이렇게 막 손이 크다는 거죠. 그걸 이제 김어준 총수가 어머니를 닮아서 계란 후라이 하나 먹어도 한 10개는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강함,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김총수가 아까 이제 삼수 했지만 서울대 떨어졌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울대 떨어져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마 울고 있었나 봅니다. 엄마가 그 무슨 뭐 그 떨어졌다고 찔찔 짜냐, 나와서 밥이나 먹어 했다는 거죠. 그런 성격, 어머니가 좀 강한 분이다. 그리고 이제 키울 때 뭐 이거 해라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되 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주체적으로 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이 일찍부터 좀 체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김용민 이사장이 쓴 걸 보면은 부유한 삶을 동경한다, 김어준 총수가. 그렇기 때문에 뭐 성북동 집에 살고 미제 지프를 타고 다니면서 럭셔리 패션을 추구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김어준 총수는 나는 뭐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것 크게 개의치 않고 나는 본능주의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순도 높은 자유주의자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진보주의자는 아니다, 뭐 합리주의자일 뿐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봐서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음모론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편파성 문제입니다. 음모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우석 사태 당시에 미국의 음모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뭐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그리고 손석희 이 사장의 폭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어떤 배우설 이런 걸 또 제기했던 부분들, 이런 것도 18대 대선이 조작됐다라고 주장했던 영화 더 플랜, 그리고 세월호를 이제 고의로 침몰시켰다라고 주장하는 그날 바다, 두 개 다 이제 영화죠. 김총수가 제작한 영화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안 한다. 인정을 안 하니 뭐 사과를 할 이유도 없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걸로 밝혀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지나간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한 갈래입니다. 지난해 그 뉴스타파 최승호 대표도 그런 얘기를 자신의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비슷한 패턴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면 그것에 대해 취재하기보다는 상상하고 추론하고 음모론을 펼친다. 그러다가 마침내 강한 반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냥 무시한다. 김어준 총수가 자신의 위상만큼의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으면 한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이 최승호 뉴스타파 뭐 대표 PD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의 과거에 뭐 어떤 낙검수 시절이라든지 그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 당시는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지상파 라디오의 진행자이고 상당한 어떤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이 사회의 이 언론인의 반열에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어떤 책임 있는 언행을 보여줘야 한다 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죠. 뭐 저도 이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어떤 이 편파성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이 TBS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야권 인사들, 또 이제 비판적인 인사들이, 여권 성향이더라도 비판적인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이 조국 국서의 저자 중 한 명이죠. 권경애 변호사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로운 인물 한 명만 꼽으라면 단연 김어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죠. 김근식 국민의힘 쪽 그 후보는 김어준과 교통방송은 서울시민 이름으로 폐지되고 해체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금태섭 이 후보 같은 경우도 김어준 씨는 적어도 공영방송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도 TBS 개혁과 김어준 퇴출을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주기를 바란다라고 SNS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조은희 이 서울시장 후보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뭐 이 뉴스공장이 나와서 아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교통방송은 정권의 나팔수다. 그러면서 김어준 총수가 이용수 할머니 때는 배우가 있다라고 했고, 정영심 동양석 교수 재판 결과 나왔을 때는 법복을 입고 판사가 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 또 뭐 일개 판사가 쿠데타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이에 대해서 TV조선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뭐 앞뒤 맥락이 있는데 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 어쨌든 김어준 총수의 진행과 관련해서 너무 이 여권 성향의 편파적인 진행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서울시장 후보 선거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하나의 주요 쟁점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은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이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김어준 이라는 인물의 일생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기되는 논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